청춘의 괴로움은 빛.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괴로움을 장작으로 불태워 빛나는 사람으로. 이케다 선생님은 온 힘을 다해 청년의 마음에 다가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청춘은 괴롭다. 고뇌뿐이다. 하지만 고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성장한다. 마음껏 고뇌한 나날이야말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 나날이야말로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소중한 나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괴로움의 한복판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숲을 빠져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쓸쓸하면 그 쓸쓸함을 소중히 해야 한다. 쓸쓸함과 슬픔을 유흥 따위로 속이면 안 된다. 허비하면 안 된다. 참고 또 참으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해야 한다. 인간도 꽃과 마찬가지로 햇볕이 있어야 한다. 사람도 남이 소중히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르고 만다. 그러므로 그대가 모두의 태양이 되어야 한다. 인간도 꽃과 마찬가지로 물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고 마음을 생기발랄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메마르고 만다. 스스로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다. 타인의 괴로움도 아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말을 강인함을, 현명함을, 자기 자신이 우울한 마음을 영차 하고 들어 올려야 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부끄럼쟁이라면 그대로도 괜찮다. 무신경해지고 무뎌져야 어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꽃은 없다. 꽃은 모두 부드럽다. 청초하다. 상처받기 쉽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을 생에 꽃 피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운명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 마음속에서 날마다 자라고 있다. 하루하루가 따분할 때 그 까닭은 자신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 그 까닭은 자신이 빈껍데기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생에 진저리가 날 때 오히려 인생이 그대에게 진저리가 난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결국 자신에게 어울리는 인생밖에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성적은 중간 정도라고 괜찮다. 큰 사람이 되면 된다.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는 성적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도 않다. 다만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의문을 소중히 하면서 끝까지 답을 추구해야 한다. 그 의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끝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시에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늘어난 만큼 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세계 어딘가에서 그대밖에 할 수 없는 사명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그대는 끝까지 살아야 한다. 사명을 만날 그날을 위해 빛나려면 불타야 한다. 불타려면 번뇌라는 장작이 있어야 한다. 청춘의 괴로움은 즉 빛이다. 모두 더없이 소중한 사명의 사람. 이번 주제에서는 누구나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안고 태어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굳세게 살아야만 합니다. 사명, 무엇에 생명을 쓰는가? 나는 어떠한 생명을 받고 우주에서 보내졌는가? 파견되었는가? 불법은 전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봅니다. 각각의 생명은 그 대해의 파도와도 같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생, 파도가 우주에 녹아들면 사, 생도 사도 우주와 일체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려면 전 우주가 찬동하고 전 우주가 협력합니다. 전 우주가 축복하며 보낸 생명이
열어버립니다. 생명은 평등하게 존귀합니다. 생명에는 서열을 매길 수 없습니다. 생명에는 각기 개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생명이라도 전 우주와 똑같이 존귀합니다. 전 우주의 생명과 일체이며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니찌렌 대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은 일체의 제보 중에 제일 가는 제보이다. 어서 1596쪽 통해. 목숨은 전 우주의 제보를 가지고도 살 수 없다고 부처는 설하셨다. 어서 1059쪽 통해. 하루의 목숨은 전 우주의 제보보다도 존귀하다. 어서 986쪽 통해. 그러므로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존귀한 생명을 상처 입힐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청춘입니다. 청춘은 제2의 탄생의 때입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탄생이라면 청춘 시절은 참된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합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때처럼 발버둥 칩니다. 거기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발버둥 치면서 기원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벗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해야 할 일에 부딪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단련이야말로 청춘의 긍지. 이번 주제에서는 맹세를 관철하고 신념을 관철하면서 고생을 찾아 끊임없이 단련하는 청춘에게 상쾌한 승리의 봄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겨울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봄의 기쁨을 알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스위스의 철학자 힐티가 이렇게 말했다.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원래 많은 고통을 참고 견뎌낸 사람들 뿐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는 전혀 다른 단순한 쾌락을 경험할 뿐입니다.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기쁨을 알 수 없다. 이 말 그대로이다. 힐티는 인생의 행복은 어려움이 적다거나 없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언제나 승리의 방향으로 이끌어 훌륭하게 극복하는 속에 있다고 말했다. 온갖 고난을 유유히 타고 넘는 속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뜻이다. 불법의 번뇌 즉 보리와도 통하는 인생관이다. 세간에는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이득을 보자, 출세하자며 요령 좋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떤가? 허식은 언젠가 벗겨진다. 허영은 언젠가 막힌다. 자연의 세계에서는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 인간의 세계가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힐티는 관철하라. 이 한마디는 내적의 생활의 위기에서 몇 번이고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마술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외쳤다. 관철하라. 지속하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관철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것이 힐티의 결론이다. 힐티는 또 이렇게 외쳤다. 지성이 잠에 빠지려고 할 때일수록 또 나른한 기분에 지려고 할 때일수록 관철하라. 이 짧은 말은 건전한 의지에 충격을 주고 깨닫게 한다. 그리고 고귀한 혼은 다시 자유로워지고 진실을 향해 또 정의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허무함이나 나른함에 속박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그럴 때일수록 관철하라. 조직, 직장, 인간관계 등에는 당연히 어렵거나 막히는 일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관철해야 한다. 전진을 관철하여 자신이 스스로 승리하는 수밖에 길은 없다. 살아간다는 것이 어쩐지 울적할 때도 있을지 모른다.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이 수동적일 때, 어쩐지 방황하고 있다고 느낄 때일수록 수동적인 일념을 바꾸어 자, 이 길을 관철하자. 오늘의 사명을 관철하자고 정하면 그 일념에 진실한 봄이 찾아온다. 꽃이 핀다. 관철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면 제목을 올리자.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불법을 말하자는 실천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길을 알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다. 청년부 속에서 창과학회를 이끌어갈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가 계속해서 나오기 바란다. 그렇게 강하게 기대하기 때문에 철저히 노고하라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다. 도다스님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왜 회장이 되었는가? 나는 아내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생을 전부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고생했기 때문에 회장이 될 자격이 있다. 이것이 도다 선생님의 철학이었다. 고생해야 비로소 신심도 깊어진다. 자주 대화를 나눈 마스시다 고노스케 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키다 선생님, 역시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모두 고생을 피하려고 한다. 고생하는 것을 시대착오처럼 생각한다. 또 고생하면 손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고생은 전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응석을 부리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응석을 부릴 수 있는 단련이 없는 시대이다. 단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무너지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여 고생하자고 자각한 사람이 더욱 득을 본다.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 철저히 단련한 사람이 승리한다. 그 귀중한 자기 교육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 창가학회에 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을 최고로 승리하는 길이 있다. 감사합니다.